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게 되다 보니까 늘 걸리는 게 이 강규태 부장판사입니다. 네네. 이 공직선거법,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가 2022년 9월부터 재판을 담당해 왔는데 2024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1월에 강규태 판사가 사표를 냈죠. 선거법 재판을 무려 16개월을 끌다가 선고도 안 한 상태로 사표를 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지금 변호사 개업했다고 그러죠. 강규태 판사 그 기준으로 보면 볼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하도 그 강규태 부장판사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 뭐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법한 판사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입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나 보다. 그런데 반드시 끝내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강규태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그 공직선거법 규정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또 하나 문구가 있어요.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는요. 정확히 읽어보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반드시 6개월,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건들이 막 이렇게 많이 뭉쳐 있어도 그 사건들보다 더 우선해서 더 프라이어리티를 줘가지고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왜 6개월 내에 끝냅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번 뽑아놓으면 뭐 10년, 20년 합니까? 꼴랑 4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을 4년씩 하면 그 사람 황운하 같은 사람 네. 원래대로 하면 빨리 이제 황운하 재판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 하면 안 될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게 되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최강욱.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윤미향. 그런데 다른 죄로 그렇게 질질 끄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기쳐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뺏은 사람인데 그 국회의원 배지를 하루라도 빨리 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법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배지를 달거나 뭐 시장이 되거나 경기도지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맥시멈 우리 국민들이 줄 수 있는 기한은 얼마다? 1년이다. 1년까지만 우리가 봐주겠다.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강규태 부장은 뭐 법을 갖다가 초월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뭐 국회의원입니까? 아, 이 사건 이재명 사건은 1년이 원래는 6개월인데 예외. 이재명 사건은 1심은 2년 내에 끝내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부장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 변호사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단은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명예퇴직금은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재판해놓고 어떻게 부장판사씩이나 해가지고 명예퇴직금 뭐 그거 지금 뭐 변호사 해가지고 충분히 돈 좀 벌었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명예퇴직금은 좀 국고로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반납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법원의 체면이 조금이라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선거법은 1심에 6개월에 끝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1년 6개월 했으면 적어도 10개월은 위법을 벌였다. 그리고 사법농단에 가담을 했다 해서 사실은 직무유기 혐의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좀 가혹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런데 네. 직무유기 형사처벌을 떠나가지고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규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징계 사유거든요. 형사처벌 이전에 징계 사유가 되고 징계 받았으면 명예퇴직금 안 나갔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깝지?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받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라고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유명한 그 누구야 권순일 대법관 그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에서 1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딱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때는 제때 나왔던 사건이 왜 지금은 4배가 늘어납니까? 판사 차이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유구무원일 것이다 그 생각 듭니다. 예,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난 1월에 그만두면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지금 맡고 있죠. 그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 포함해서 형사 34부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50부 100부 아닙니까? 50부 100부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한성진 부장판사도 저랑 연수원 동기인데 뭐 누군지 또 몰라요. 예.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 강규태 부장이 옷 벗은 게 2월 달이었어요. 예. 한성진 부장이 이 사건 받은 지가 한 3월 달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또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한성진 부장판사라도 이거 전임자가 둘 다 연수원 동기란 이야기잖아요. 네. 어쨌든 전임자가 이런 식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나는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막 2번, 3번이라도 재판해서 뭐 4월이나 5월이나 뭐 그때쯤 뭐 끝냈으면은 더 좋았겠는데 물론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뭐 그건 여의치 않았다고 쳐도 제 생각에 최소한 한 6, 7월에는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끝낸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판결 선고를 빨리 해야 돼요. 이제 9월 20일에 이제 검찰 구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심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판결 쓰는 게 뭐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이내로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내로 판결을 갖다 쓰든지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1심 판결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양형 기준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양심 말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판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할 수 있고 민주당 지지할 수 있고 뭐 노동당 지지할 수 있고 그거야 본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 뭐 북조선 노동당 지지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다르다고요. 법리에 비추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판결 선고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면 그러면 뭐 그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됩니다. 예.